자, 이어서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름 아니고 스웰 관련된 얘기인데 최근에 해외 커뮤니티 보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인플루언서 그냥 뭐 트위터라던가 또는 유튜버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아닌 그냥 유튜버, 스트리머 또는 트위터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일부 스웰에 초대가 됐습니다. 초대장을 발부했다고 그래요, 리플사에서. 그래서 저도 한번 약간 기대를 하고 리플사에 초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XRP나 리플 설명하는 유튜버다 하면서 초대장을 달라고 한번 요청을 했는데 하몽차사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장난으로 해외 트위터 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대략 그 사람 팔로워가 한 10,000명 되는데 야 10,000명 갖고는 초대장 못 받는다 20,000명 채워라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사실 그거 숫자는 농담이고요. 리플사가 보기에 그냥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초대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몽차사입니다. 아이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도 초대장 받고 싶은데 주질 않네요. 에스크로락 풀었다고 주진 않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 듣보잡은 맞죠. 제가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요. 듣보잡은 맞죠. 국내 분들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고 저랑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듣보잡이겠죠. 아니 듣보잡이어도 상관없는데 좀 아쉽긴 아쉬운 것 같아요. 초대장 주면은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일정이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아예 그냥 초대장을 받지 못하면 뭐 아무것도 못 해보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현장에 확실히 직접 가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거기서 많이 나올 겁니다. 확실히 스웰 현장에서는 리플사의 파트너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에서 확인이 될 테고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기회가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보안 전문가요? 보안 전문가는 상관없겠죠, 그들 입장에서. 차라리 제가 만약에 이제 논문을 쓰려는 논문, 이제 XRP 관련해서, 레저 관련해서 논문 쓰려고 했는데, 그 논문이라도 쓴 게 있으면 이제 그거 갖고 비벼보면 좀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약간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XRP 레저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흥미를 가졌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한국이란 나라는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 약간 큰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리플사한테는. 우리나라 금융이 막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XRP 커뮤니티 이런들이 굉장히 리플사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규모라고 봤으면 아마 제가 초대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듣보잡이고 얘는 뭐지? 막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웰은 혹시나 초대장이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초대장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기쁜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프트와의 얘기가 또 하나 나와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스위프트 송금 시장에서 리플렛이 몇 퍼센트나 뺏어왔을까요? 아직은 너무 소소해서 퍼센트 야구할 단계는 아닐까요? 저는 5% 뺏어오면 갑부된 기분일 듯이요. 저도 5%만 뺏어도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오늘날 이제 퍼센테이지 따지자면은 막 0.01% 미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직 1%는 커녕 0.1%도 못 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한번 볼까요? 어떤 거를 보면 좋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스위프트 하루 처리량 공식적인 자료로 된 거를 다시 한번 꺼내서 그 양을 보고 가장 최근에 리프사가 리플렛을 통해 처리했다고 얘기하는 그 양을 보고 퍼센테이지를 대충 가늠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나 가져갔을 때 리프사가 좀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시장의 마켓쉐어를 어느 정도 가져갔을 때 과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약간 객관적인 자료, 약간 논문 자료에서 좀 이거를 꺼내와서 그 기준치를 보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체 볼륨부터 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보죠. 몇 번 꺼낸 적이 있는데 핀센의 스위프트 하면은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핀센은 미국의 이제 정부 기관입니다. 레귤레이터예요. 규제 기관,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감독원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얘네가 여기에 이게 몇 년도 자료죠? 잠깐만요. 연도수가 안 나있나? 일단은 스위프트 전체 볼륨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나? 여기에 공식적으로 하루에 처리되는 볼륨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네. 자, 스위프트 메시지 다이렉트 더 트랜스퍼 니얼리 얼마?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은 6천조죠. 6천조. 이치데이 매일을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스위프트 메시지가 처리하는 게 6천조, 우리나라 돈은 6천조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봅시다. 이게 몇 년 기준일까요? 어쨌든 뭐 예전일 거 아니에요. 뭐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3년 전일 텐데 설마 2004년 써있는 거 지금 2004년 기준인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날에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겠죠? 오늘은 예전에가 5조 달러니까 오늘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증가분 없이 그냥 5조 달러라고 가정하고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리프사의 공식적인 처리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얘네 공식 자료로 언급된 거는요 2018년에 있습니다. 2018년에 있어요. 지금 볼게요. 어디 있냐면 2018년 초에 얘네가 본인들의 약간 비전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2018년에 이게 2018년 3월쯤입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 테마별로 이렇게 크리스 라센, 스낵맨, 그리고 지금은 코일에 있는 스테반 토마스, 그리고 이쪽이 그거야 워렌 폴 앤더슨 엑셀라피드 매니저고, 그 다음에 뭐 애쉬 이런 친구들이 나눠서 나와갖고 각 분야별로 이제 파트별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애쉬가 얘기를 해요. It's got enterprise adoption over $1 billion. 여기 있네. Has been now. 얘네 되게 재밌는 거 여러분, 사소한 건데 얘네 이 영상은 또 한글 번역을 본인들이 해놨어요. 되게 웃기죠. 이때는 한국 시장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절대로 안 합니다. 한글 번역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That product is known as 근데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리프사가 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간 거라 다른 사람이 여기에다가 지금 번역을 올려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프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번역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같이 볼 텐데요. 2018년 3월에 올린 영상인데 이 당시 엑스커런트로 얼마나 처리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and send payments back and forth across the globe. That product is known as Xcurrent. It's been in the market for 2 years now. It's got enterprise adoption. Over $1 billion has been sent over Xcurrent in the last year. There's been 자, 보셨어요? 2018년 3월에 얘기할 때 2017년 동안 처리한 엑스커런트 볼륨을 봤을 때 1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그냥 올림 쳐줘갖고 2조라고 해봅시다. 2조 원. 근데 아까 스위프트 얼마라고요? 하루에 처리되는 게 6천조예요. 한참 멀었죠. 1년 동안 한 게
2조 올림해준 거. 그것도 반올림하면 사실 내림을 해내갖고 1조밖에 안 되는데 그냥 올림 시켜줘도 2조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한 게 2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스위프트는 하루에 6,000조 정도를 처리를 합니다. 자, 이게 2017년인데 만약에 2년 동안, 현재 2019년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대략 성장을, 여러분들 성장을 저 때 10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장을 진짜 후하게 쳐줍시다. 만약에 성장을 한 5만 배 했다. 네, 5만 배 했다고 쳐줍시다. 10을 더 곱해야죠. 네, 5만 배 했다고 쳐줘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쳐준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억 단위니까 억십, 100, 1000, 네, 50조거든요. 근데 1년 동안 50조 원이에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50조 원이면 사실상 이거 365로 나누면 300년 하루에 처리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 억, 10, 100, 1000, 1400억 정도? 이거 반올림 해줘도 턱없이 부족하죠. 네.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5만 배 성장을 해서, 볼륨이 5만 배 성장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줘도 하루에 처리하는 거는 스위프트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0.01%도 못 갖고 왔어요, 아직. 5만 배 성장했다고 가정을 해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은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데, 그렇다면 이제 뭐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만약에 리프사가 이 시장에 5%만 가져가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좀 논문 자료를 기초로 한 그 기준을 통해서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가? 요거죠? 요거 아니다. 요거 아니네요. 아니? 이거 키워드가 또 어떻게 되려나? 키워드를 또 찾아야 되나? 밸류에이션 XIP? 이거 방금 본 거죠? 아니, 이거 맞나? 찾았다. 요거예요. 자, 이거 아시는 분들도 아는 자료일 텐데 2018년 6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리고 수잔 SE라고 요 사람, 리프사 보드 멤버예요. 보드 멤버입니다. 이 사람이랑 리프사에서 일하다가 MBA 과정으로 이제 석사 과정을 밟기 이제 학생으로 전환한 이 친구, 이 학생과 그리고 이 지도교수 역할이겠죠. 수잔 SE 같이 해갖고 논문으로 한 거거든요. 뭐냐면 비트코인과 XRP를 정말 이 사람들,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뭐 내 생각에 이럴 것 같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학계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접근 방법에 대해서 본인들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 설명부터 시작해갖고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흥미로운 게 여기에서 이제 XRP가 성공했을 때의 상황과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가정을 모델링해서 수치화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시장의 몇 %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자, 요겁니다. 보시면은 마켓 사이즈를 계산을 하죠. 2018년 기준으로 마켓 사이즈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RP가 얼마나 적용됐는지를 대충 추려냅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가장 크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외환시장은 이 정도. 외환시장 이 가장 큰 덩어리인데 이 정도에서 XRP가 3%만 적용돼도 하이 에스티메이트 많이 높게 평가했을 때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위에도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XRP 석세스 케이스 테이블 2에서 보여준다. 성공했을 때 3%만 해도 성공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들은. 그리고 코퍼리 페이먼트, 기업들이 이제 수출입할 때 대금 처리하는 거, 그거 한 40% XRP가 불이치하면 성공, 많이 성공한 거다. 그리고 리테일 레미터스, 우리 개개인들이 소액으로 송금하는 거 있죠. 그 시장 한 75% 먹어서 토탈 이 정도 먹으면 어메이징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지만은 스위프트가 처리하는 거는 이런 카테고리 분류가 아니라 스위프트 메시지로 처리하는 모든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가장 큰 시장은 3%, 나머지 조그만 데서 40, 75%인데 가장 압도적으로 큰 거에서 트릴리온이잖아요, 이 단위가.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갔을 때 3%니까 전체에서 한 5% 정도 가져갔다고 가정을 한 거라고 봐도 거의 무난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충 스위프트가 처리하는 거에 한 5% 가져갔을 때를 실제로 성공했을 때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치 평가까지 이루어져요, 저 케이스에서. 그래서 이들이 산출해낸 식은 결국에는 그때 XRP 가치는 한 $33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또 제가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학계에서 인정받고 학계에서 많이 연구한 그런 방법을 썼더라고 할지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라 할까요, 굉장히 정량적이고 그리고 학계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방법을 썼지만, 이 방법을 썼다고 해서 이 가치가 실제적으로 맞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그냥 막 내 생각에는 XRP의 가치는 뭐 $589야, 내가 생각하기에 XRP의 가치는 개당 1조야, 뭐 그냥 이렇게 약간 주관적으로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객관적이고 사실에 더 근접할 가능성은 많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미래를 뭐 예측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100% 맞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은 있겠죠. 이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 같은 경우들의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학계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검증된 방법을 썼을 때 대충 시장에 5% 정도만 먹어도 $33의 가치는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약간 낮게 성공했을 때 한 $7, 올림에서 $7고 실제는 6.37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 먹었을 때 어떤 그림이 될 것 같느냐, 우리로서는 굉장히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냥 뭔가 이제 결론을 낼 때 우리가 근거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스위프트가 오늘날 처리하는 볼륨에 5%를 XRP가 브릿지에서 처리했을 때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이래저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아까처럼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야, 스위프트가 처리하는 오늘날의 볼륨을 XRP가 브릿지에서 5% 가져가면 뭐 대충 한 10만 원 돼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정성적으로 본인의 감의 기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량적이거나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좀 힘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렇게 학계에서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검증된 방법, 그리고 학계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가치 평가를 한 게 있었고, 지금 보신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시장에 5% 먹으면 그래도 한 $33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논문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생각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 나있는데 모르겠어요. 몇 퍼 정도 이제 계속 이제 뭐 시장은 마켓쉐어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흑용님이 이제 질문 주신 거는 몇 퍼센트 정도 과연 리프사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어떤지를 또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XRP가 어중간하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뭐 어중간하게 막 다른 솔루션들과 양립해서 약간 엠빵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완전 실패하거나 또는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공존하기에는 뭔가 XRP를 뛰어넘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나중에 뭐 생긴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저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XRP처럼 세틀먼트에 있어서 뭔가 빠르고 저렴한 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엠빵하는 시장,
모양새가 나오기보다는 아예 압도적으로 시장을 막 한 70-80% 이상을 점유하던지 또는 아니면 완벽하게 사라져서 실패해서 사라지던지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아까 저거보다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언제쯤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되냐고요? 제가 알면은 아마 미아리곡에 돗자리 깔고 아마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점지를 해주고 있었겠죠.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가만 보니까 내일은 XRP 가격이 오를 것 같네요. 오늘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있었겠죠. 안타깝게도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전문가라고 하냐 얘기하시면은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게 뭐 되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처음 뵙는 분들이 이제 가격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언제 뭐 수혜일 때 1,500원 넘을까 하시는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아는 분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다만 진짜로 아시는 분은 소개시켜주세요. 막 차트 선 쭉쭉쭉 긋고 뭐 맞지도 않는 소리 매번 하면서 뭐 언제 뭐 10,000원 간다 뭐 10만원 간다 이런 뻘소리는 저는 별로 안 보고요. 원래도 안 보고 있고 진짜로 아는 사람 미래의 가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쌓인 게 많은 건 없어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 감정도 없고 저는 거기에 뭐 신경 쓰면서 뭐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관심이 없죠 사실. 다만 이제 그런 양반들이 뭔가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채널 같은 거를 만들거나 뭐 유료방, 리딩방 이런 걸 만들거나 또 뭐 각종 다른 형태로 이제 본인들 회원들로부터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를 운영하는 거는 좀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본인이 맞추면 그때 돈을 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회원들 모집해놓고 내가 점지를 했어. 내일 가격이 오르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십시오. 그래서 회원들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대가를 받는 게 맞지. 그냥 막 사전에 맞지도 않는 거 자꾸 돈 받고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욕 바가지로 먹어야 되죠. 못 맞추면은 책임져야지 그것도. 그래놓고 이제 모아놓고서는 뭐 틀릴 때도 있고 맞출 때도 있고 투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미래를 자꾸 예언한단 말이에요. 며칠에 얼마 간다 며칠에 얼마 간다 여러분 사세요 파세요 막 이러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됐죠. 아예 애초에 이렇게 얘기하던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틀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한계상을 명확하게 고지하던가.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항상 해지충을 하잖아요. 예언을 해놓고 맞으면은 신나갖고 보십시오. 저의 실력을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차트충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자 지금 10월 16일이잖아요. 자 수요일이 10월 7일인데 11월 7일 날 정확하게 뭐 XRP 10,000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맞춘 사람 지금까지 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보다 11월 7일 가격이 더 높을 거다. 이거는 반타작이잖아요. 오른다 내린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맞춘 사람이 있겠죠. 저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확률 50%니까 한쪽에 베팅하는 싸움이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베리에이션 큰 날짜와 가격을 딱 찍어갖고 맞춘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저도 그 사람한테 점지 좀 받게.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쵸. 틀리면 동영상 내리고 맞추면 이제 아주 신나죠. 근데 맞추지도 않고 그냥 비비는 거예요. 약간 오늘보다 자기가 점지했던 날 점지했던 가격이 되지도 않았고 조금 올랐을 뿐인데 이 보세요. 제가 맞췄죠. 여러분들 저희 믿으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식인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굉장히 꼴사나운 경우인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서. 그쵸. 5대5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5대5 하는 사람들 보이면은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5대5 하세요. 그냥. 확률은 50%입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 찍어서 동전 앞면이냐 뒷면이냐 찍는 거랑 똑같아요. 확률상. 차트충이라는 거는 당연히 차트를 갖고 예언자인 척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전체를 싸잡는 건 아니죠. 차트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차트의 한계는 명확한 게, 만약에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확하게. 저는 어차피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이기성님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명확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차트라고 하는 거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통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캔들이라는 걸로, 또는 이제 리니어하게 선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의 집합체예요. 그냥 이거를 비주얼라이즈 해갖고 차트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갖고 미래를 예언한다? 택도 없는 소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갖고 미래를 다 훤히 아는 듯이 나는 항상 미래를 맞출 수 있어, 미래 가격을 맞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선을 찍찍찍 긋고, 근거도 없는 선 이거 찍찍찍 긋고, 자 며칠날 얼마 갑니다 얘기하는 거 전 차트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차트로 미래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기업들이 죄다 차트 고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썼을 겁니다. 근데 석유 시장이든 뭐든 간에 차트 분석가를 고용하지 않아요. 과거 이 통계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은 고용할지 몰라도 선을 찍찍 그으면서 하는 거를 비즈니스 세상에서 고용하지 않아요. 왜냐? 진짜 단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면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뭐 석유 시장이든 막 이런 데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데 거기 이런 것도 다 차트로 그려지죠. 보여드릴게요. 차트 분석가를 고용한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당연히 필요가 없으니까 고용을 안 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래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석유공사를 이거 맞출 수가 없어요. 고용 안 합니다. 예,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거 선거에서 맞출 수 있을까요? 차트 분석가들이? 절대 못 맞추고 기업들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절대 차트 분석가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돈 낭비니까. 예.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충은 뭘 얘기하냐면 저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 집합체일 뿐이고 통계일 뿐인데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차트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마치 본인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는 좀 굉장히 곤란하죠. 만약에 과거 데이터와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 데이터들의 집합체인 차트를 보고 지금 투자 심리가, 사람들이 약간 매수 심리가 약하다, 매도 심리가 약하다, 뭐 이런 거를 분석해갖고 그렇다면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이 투자 심리가 약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높지 않을까요? 얘기하는 거, 이런 건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심리들, 거래하는 심리 이런 거를 패턴화 시켜서 본인이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돗자리 깔았어. 그냥 선 몇 개 이렇게 위에서 이 점들 있죠? 이거 연결하고 이거 선 그대로 찍찍 그어갖고 그러고 나서 막 적당한 지점에서 선 하나 더 그어. 그래놓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해요. 미래를. 야, 근데 왜 부자가 못 됐어요? 그걸 알면. 이거는 진짜 환장할 일이죠. 왜 그렇게 잘 알면 아까 보신 것처럼 석유 시장에 전문가로 한번 가보시지. 석유 시장에서 미래 가격 예측할 수 있다? 와, 그러면은 완전 달러맨인데. 모든 기업에서 자네를 환영합니다. 자네를 고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럴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거고, 저의 이런 비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돗자리 까셔야 되는데 왜 돗자리 안 깔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오병기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막 이런 것들, 지금 현재까지 이어진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추세라던가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다들 너무 약해졌으니까 다들 가격 하락을 이제 뭐 예상하고 많이들 이제 매수 안 하고 약간 파는 쪽이다. 예, 매도 압박이 심하다. 그럼 내일도 가격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막 이렇게 선 쭉쭉쭉 긋고 근거도 없이 그냥 며칠 날 얼마 간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마치 무조건 맞는 듯이 마치 예언한 것처럼 뭔가 있어 보이려 허세 부리는 이런 것들은 다 진짜 좀 약간 한숨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한 짓일까요? 미래를 잘 아시면 돗자리 까셔야지. 예, 이런 얘기입니다. 흥분 안 했는데? 흥분은 해 보이나요? 예,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만약에 본인이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인데 손해를 보고 있다, 물렸다, 일명 물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많이 들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게 좋은 미끼예요. 나는 지금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서 본전이라도 메꾸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누군가가 차트를 그리면서 나는 가격을 잘 맞춥니다. 수익을 보고 싶어요? 제 손을 잡으세요. 이러면 진짜 그 손이 너무 매력적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껌뻑 넘어가기 좋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거 봤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약간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확고하게 생각이 자리 잡히는 거죠. 그렇게 미래를 알면 왜 부자가 도대체 안 돼 있고, 왜 항상 다 이 차트 충돌 대부분들, 뭐 그냥 차트만 열심히 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하게도 존재하는 거는 돈을 받으면서 처음에 막 사람들 그렇게 꼬다가 방 만들더니 유료방으로 전환해서 여러분 회원님들 돈 내세요. 언제 매수하십시오. 언제 파십시오. 이렇게 전환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뭐 유튜브 활동을 하던지 차트 맨날 그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태가 어떻고 언제 얼마 가니까 여러분들 뭐 홀딩하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은 왜 부자가 안 돼 있을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은. 근데 뭐 제가 얘기하면서 흥분한 거 맞나요? 전혀 흥분 안 했는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흥분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사실 흥분할 내용도 아니라서 흥분도 안 했지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들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차트 얘기는 그만하시죠. 어차피 저는 제 방송에서 차트 얘기는 원래 안 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차트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트라는 단어가 자꾸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제 생각을 따라야 된다고 강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그것 또한 역시 여러분들의 권한이고 권리고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잘못됐다라고 뭐 여러분들 혼내거나 그럴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나 좀 듣기에 거슬렸던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한낱 서생의 얘기일 뿐이니까 크게 의미를 담아두진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분이 안 풀린다. 너 따위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내 기분이 나빴다 하시면은 싫어요 누르세요.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으세요. 괜히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뭐 싫어요를 누르든 댓글로 저를 욕하시든 인신공격은 안 됩니다. 인신공격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너 나빠 뭐 이런 식 약간 인신공격 아닌 충분히 얘기할 만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표현할 만한 그 정도로 화풀이 하시고 그렇게 풀어주세요.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생각이 다른데 그거 갖고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만 손해죠.
아니, 이기성님은 오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여기에서 항상 바라는 거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그 다른 생각을 얘기함에 있어서 뭔가 발전적인 걸 얘기하자는 거죠, 항상. 예. 그냥 와갖고 막 싸움질 하려고, 감정 격해지려고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설사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이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또는 뭐하다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예, 여러분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 안티가 은근히 봐요, 또 제 거를. 예, 그래서 안티분들이 상당히 해당이 될 텐데, 예, 그분들도 그냥 숨어서 그러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뭐 리플과 XRP 좋아하는 분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만한 인신공격성 발언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조롱이라던가 우리 대화를 합시다, 사람답게. 예.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항상.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기성님도 뭐 잘못하신 건 없어요. 예.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냥 얘기를 한 거죠. 지금도 저는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편하게 이제 서로의 생각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 서로 뭐 차트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감정이 상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니그램이요? 머니그램 할 수 있는 얘기 뭐가 있을까요? 머니그램? 머니그램 어떤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머니그램 리뷰어니님 머니그램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머니그램 최근에 뭐가 있나요 또?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혹시 뭐 4분기 네, 치킨 하나 먹을게요. 이기석님 좋은 분이죠. 쌈장이잖아요. 이 우승하고 나서 KT 선전 이거 뒤로 이렇게 팔 딱 벌려서 싹 하면은 뒤에 배트크루저 날아가고 레이스 날아가고. 전 이기석이란 이름이 저도 좋아요. 스타크래프트 매니아였어갖고 괜히 좋습니다. 호감이 가요. 뭐죠? 여러분들? 리비언니님 얘기한 거 혹시 뭐예요? 머니그램 뭐 소식이 있어요? 제가 지금 거래량이요? 거래량은 아까 빗소 봤지만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이 빗소의 80%가 머니그램 볼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한 300만 개 80%면 300만 개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달러로 계산하면은 한 10만 달러? 10만 달러면은 한 100만, 1000만, 억 1.2억 원, 아니 12억 원 정도죠? 맞죠? 100만, 1000만, 억 맞나? 제가 지금 계산 잘못하나요? 잠깐만요. 헷갈리지 왜? 100만 달러 정도 되죠.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2억 정도, 우리나라 원화로 봤을 때 한 12억 정도 지금 머니그램이 멕시코로 송금할 때 쓰고 있는 거죠, 하루에. 서로 기분 나쁠 만한 얘기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뭐 지금 라멜라님도 이제 어떤 생각으로 얘기해 주신지 알겠고요. 이기성님도 뭐 저를 공격하느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차트에 대한 본인 생각 얘기하시고 그런 과정에 제 생각도 얘기한 거고 지금 서로 싸운 것도 없으니까 지금 뭐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차트 얘기는 정리하죠.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1월 초에 머니그램의 3분기 이제 실적 보고가 이뤄질 거거든요. 그래서 머니그램 CEO 대표도 얘기했듯이 이제 4분기에 이뤄질 3분기 실적 보고 때 본인들이 이걸 씀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 때 되면은 이 3분기 실적 보고가 이뤄질 거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은 머니그램이 얼마나 지금 리플사의 솔루션, 특히나 이제 XRP를 세틀먼트로 쓰는 이 OD를 써서 본인들의 실적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XRP를 브릿지로 쓰는 이 솔루션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실적 보고가 이루어지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머니그램이 10월 2일 날 유럽 지역에 이제 로얄티 프로그램을 이제 서비스를 출시를 했네요. 로얄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거죠. 마일리지 프로그램 같은 거. 마일리지나 이런 거 본인들 서비스 쓸 때마다 퍼센테이지로
뭐 캐시백이라던가 마일리지를 줘갖고 자꾸 본인들의 서비스를 더 쓰도록 종속시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로얄티 프로그램. 확실히 머니그램이 요즘에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여기 트위터에서도 광고가 나오지만 머니그램 뭐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뭐 보상 프로그램 해갖고 리워드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모로 좀 본인들의 서비스에 대해 좀 약간 확장하는 느낌이 납니다. 수혜일 때 3분기 보고서 나오냐고 질문 주셨는데 수혜일 때 아니고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보면은 보통 이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해당 분기가 종료된 후 그 바로 다음 달,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끝난 뒤에 바로 첫 달이 10월이죠. 이 네 번째 주 이때쯤 나오거든요. 요 구간이거든요. 보통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패턴대로 나온다고 하면 바로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공개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공개된 내용은 첫 내용은 항상 뭐다? 본인들의 다이렉트 세일과 프로그래미틱 세일 얼마나 판매를 했는지가 공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되는 게 해당 분기 때의 주요 메인 이벤트들, 본인 기준으로 메인 이벤트였던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XRP가 어떤 가격 상관관계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볼라틸리티는 얼마큼 있었는지, 가격 변동성 어땠는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런 것도 표현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하는데 이번 보고서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 10%요? 스위프트의 10%요? 예, 굉장하다고 봐야겠죠. 10%면 하루에 500조거든요. 500조? 하루에 500조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리플사에서 수요일 컨퍼런스를 여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질문 주셨는데 수요일 가보면 혹시 나와 있으려나? 나와 있진 않은데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는 해놨네요. 여기 써있죠. 수요일 누가 호스트하는 거라고요? 리플사가 여는 행사라는 거죠. 수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여는 행사. 이거는 약간 좀 오글거리게 써놓긴 했는데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 서비스에 있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목소리, 목소리가 이 현장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신뢰할 만한 전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거고, 이 페이먼트 여기 나와 있죠. 페이먼트나 테크놀로지, 기술, 폴리시,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지금 얘기도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이 자리를 통해서 약간 공고히 하는 거죠. 어떤 거를 공고히 하냐면 기존의 리플랩 멤버, 그러니까 리플사의 고객들 있죠. 이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하는 건데요. 본인들 고객들이 어떠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냈는지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리플사 솔루션 써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어떠한 성공을 거뒀는지, 어떠한 실적을 올렸는지를 공개해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을 하는 거죠. 리플사 솔루션의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신뢰도, 안정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들 역시 참여를 해서 이런 기존의 고객들의 성공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스터디하는 자리죠. 이거 보면서 우리 회사, 우리 금융기관에 이거 적용했을 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솔루션 도입을 해볼까? 했을 때 실제로 컨설팅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니까 잠재적인 고객들을 확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아니 저 자꾸 망나니로 만들어. 왜 호야님은 짐승 같잖아. 자꾸 흥분한다고 하니까. 오늘 목소리 흥분 안 했는데 왜 흥분하게 느껴지나요? 호야님 때 흥분해야겠네. 스팀팩 맞고 흥분해가고 호야님한테 총을 난사를 해야겠네. 마린 총 이름 뭐더라? 가우스 어쩌고저쩌고 총이었던데. 어쨌든 자, 하늘마니아님 얘기도 한번 볼까요?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부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투표권은 증권처럼 XRP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거 답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건 POS, 지분증명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EOS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XRP는 컨센서스가 POS가 아닙니다. 지분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XRP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투표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XRP를 뭐 1000억 개를 다 갖고 있다는데 이 컨센서스의 영향력을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어요. 오직 밸리데이터의 결정이 됩니다. 아니요, 이것도 발표하죠. 네. CHJ님이 이제 스웨일이 어떤 자리인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제 질문 다시 주신 게, 중대한 발표나 숨겨왔던 좋은 소식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겠군요 하시는데, 그런 것도 발표하는 자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프사 솔루션이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은 뭐고, 로드맵은 뭔지 고객들한테 공개를 해야지, 고객들이 그거 보면서, 아, 역시 리프사 솔루션, 이거 좀 더 써볼까? 이거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아닌 사람들도 거기에 참석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참석을 할 텐데, 금융기관들도 와갖고 리프사 솔루션 이런 것들 준비했고,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으로 실제 금융기관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구나, 실제로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것도 한다는데, 야 이거 되게 좋은데?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네. 이런 과정 중에 중대한 발표나 숨겨왔던 좋은 소식도 공개하죠. 작년 수요일 때 그랬잖아요. 네, 작년 수요일 때 첫날에 엑스라피드를 오늘부터 상업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라고 중대한 발표를 했었기도 하죠. 작년에도. 이거 하늘마니아님 아까 얘기하신 건데, 일단 전제가 사실과 다릅니다. XRP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투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증권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0%입니다. 왜냐면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죠. 야동 팩토리 아닙니다요. 야동 팩토리라고 부르시면 킥으로 바로 대박. 야동 팩토리 아니에요. 자, 린님 질문인데, 8월 9월 그때 힘잡고 멘탈 잡고 팩토리가 공부 많이 했는데 1년 지나니까 힘들어져서 안 들어온다. 요즘 다시 들어옵니다. 제 아이디 바꿨습니다. 너무 실명이라. 그냥 예전 애칭 사실 오피셜은 팩트체크가 확실합니다. 단 차트 전망 거의 안 하시죠. 거래량이 늘으면 오를 수 있다. 스프레드 많이 공부했었죠. 이거는 약간 얘기를 하신 거네요. 질문 아니고. 스타는 안 합니다. 호야님께 야마토포 한 방 쏴주세요. 핵미사일을 쏠 거예요. 호야님. 널클리어, 라치, 딕텍트. 핵미사일 쏴야죠. 제드 요즘도 물량 팔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제드 맥칼러 이 수박씨를 발라먹을 이분 한번 최근에도 팔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최근에는 저는 안 봤거든요. 어디 한번 봅시다. 오늘날에도 팔고 있는지. 여기 와서 타코 스탠드 치면 나온다고 했죠. 락다운이요? 근데 호야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호야님 그 뭐야, 기계가 아니잖아요. 락다운 걸리나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리프사가 관리해주고 있는 제드 맥칼럼의 XRP 계정이거든요. 우리 이 수박씨 발라먹을 제드 맥칼럼 맨날 지금 75만 개씩 팔고 있네요. 이런 조카 신발, 이런 조카 신발 크레파스. 그래서 이거 하루에 76만 개씩 팔아갖고 지금 제드 맥칼럼 계장에 꽂혀있는 달러가 177만 달러 정도 갖고 있네요. 이런 조카 신발 크레파스 같은 놈. 아니 진짜 이거 악성 물량이야. 제드 맥칼럼 보면 항상 빡쳐요 진짜. 이놈 왜 초기 설립자인 거야 진짜. 아우 열받아. 이건 진짜 흥분했어요. 얘만 보면 화가 나요. 진짜 어처구니 없네 이놈. 뒤통수를 후려쳐주고 싶네. 자, 스텔라는 리플과 협업한다거나 경쟁한다거나 어떤 관계인가요? 그냥 아무 관련 없을까요? 경쟁 관계입니다. 똑같은 분야에서 서로 다른 거를 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로 보시는 게 맞죠.
자, 프리맨님 얘기는 이번에 수일연사 발표가 좀 늦은 거죠? 궁금한데 말이죠. 근데 수일연사 이미 발표돼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아직 소식을 못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스피커 공개돼 있어요. 이거 3인방 있죠? 이 사람은 인도 중앙은행까지 했던 지금 학계에서 교수, 되게 상당히 학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중앙은행장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카말이라는 사람은 그냥 동남아에서 뭔가 그냥 어떤 기업의 CEO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사 한 명이 추가됐네요. 저는 방금 알았어요. 솔직히 이 여자분 지금 보시니까 싱가포르 포린 미니스터리 야우 싱가포르 정부 사람이 오네요. 와우 와우 이거 정부기관 맞죠?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맞네요. 오 정부기관에서 오네요. 이 우리나라 치면 외교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싱가포르 정부 인사도 옵니다. 한 명이 추가가 됐네요. 키노트 스피커에. 브라보. 자, 오소가리님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자, 린님이 얘기하신 거 스위프트 1위 거래량 1%면 6천조 중 60조인가요? 네, 그렇죠. 60조 원 되겠죠? 진짜 쌈장이신가요? 커넬 이기서. 아, 이거는 맞아요. 리비언니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제가 제드맥칼러 왁성 물량 얘기하니까 XRP를 많이 풀어야 유동성이 커지는 건 아닐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제드맥칼럼이 하나 도움되는 건 있어요. 어떤 게 도움이 되냐면 자, 요거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더북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드맥칼럼이 XRP를 판매할 때 어디다 파나요? 여기다 팔잖아요. 마켓메이커들이 이 사겠다는 주문 있죠. XRP 살게 하는 주문. 이 바이 주문에 여기에다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할 때는 마켓메이커들한테 일회성 수익은 안겨다 주는 거죠. 한번 거래할 때. 근데 그 이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게 왜 악성 물량이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저건 판매로 끝나요. 근데 ODL이랑 비교해보세요. ODL은 이게 뭐 시장에서 투기 목적이 아니거든요. ODL은 그냥 마켓메이커들이 만들어준 이 유동성 이거를 통해서 그냥 수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법정화폐로 수합을 하겠다는 거죠. 2번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있지 않아서 뭔가 가격 하락을 압박을 주려거나 상승 압박을 주려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이 트랜잭션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계속 송금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할 때마다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메이커 오더북 계속 쌓을 때마다 이게 발생하면은 사용이 발생하면 마켓메이커들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든요. 근데 제드맥칼럼은 그냥 약간 일회성이 크죠. 그냥 팔고잖아요. 이 양쪽 다도 아니고 이쪽만 이용해주는 거잖아요. 팔고. 그래서 저는 소소하게 도움은 되긴 하지만 자꾸 악성 물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까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비언니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켓메이커 일회성으로 약간 수익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사실이에요. 1달러 가자. 스타급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인도 중앙은행장 역임했던 분은 스타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개개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많이. 다만 리프사는 되게 신나했어요. 그 인도 중앙은행장을 키노트 스피커로 초빙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공지를 했습니다. 그분보다 젊대요. 이기석 씨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몰라서 알 수가 없네. 똥모든 바지님 얘긴데 콤피니티랑 엑스닷컴이랑 치킨게임하다 결국 합병한 것처럼 지금의 페이팔, 스위프트랑 리플도 협력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게 그나마 확률 있는 리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도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은 나쁘진 않아요. 좀 더 이 어덥션, 적용을 빠르게 땡겨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방침으로 가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금 리플사 흐름 자체는 약간 스위프트와의 약간 그런 협력보다는 그냥 리플렛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그냥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도 방향성도 그런 만큼 그냥 스위프트랑 싸움에서 이기고 스위프트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약간 꼼지락 되는 것보다는 리플사가 주도적으로 그냥 리플렛을 통해서 본인들 주도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협력하는 게 꼭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장점이 어덥션을 빠르게 당겨줄 수 있죠. XIP 전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곡소리 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떤 거죠? 제가 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승철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걸까요? 제가 좀 감이 안 오는데. 키노트 스피커에 이명박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약간 그 느낌인데, 이명박이 가더라도 아마 외국 사람한테는 약간 체감상 그 허쉬성을 가진 대선주자 그분이 온 느낌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이 상상도 안 되네요. 어떤 느낌일지. 거기 가서 그거 하는 건가요? 뭐더라? 그거 계속 논란됐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모는 누구 겁니까? 그거 뭐죠? 그 회사 이름 뭐더라? 이명박 씨 거냐 아니냐 하고 논란 되게 많이 냈던 게 이름도 생각 안 난다. 뭐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모는 누구 겁니까?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명박 씨 유황 중인가요? 재판 중이던데 다스 맞아 다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거기서 밝히는 건가요? 다스는 제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아유. 개인적으로 수혜전 리플 가격 얼마쯤 예상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모르고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하자면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코링크? 그거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보면 되겠죠. 참 그냥 저는 이제 잠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특정 당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당을 지지하던 간에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졌던 간에 우리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에도 밝혔지만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줄을 세워갖고 두 편으로 나눠져서 싸우자를 유도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이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만 정말 죽어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라 벌어다가 세금 갖다 받쳐주면은 그거를 좀 짜임새 있게 잘 써갖고 나라를 더 잘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정말 요즘에 행복하다 이런 소리 나오게끔 그런 목적으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본인들 이권 챙기고 본인들 권력 챙기고 정권 잡으려고 그 노력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도 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만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참 우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정의 타령하고 네가 나쁘느니 내가 더 낫다느니 이런 얘기 하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글쎄요 그 안에 정말 진실된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지지할 만한 정치인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한 명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그 중에 분명히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정치인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런 소수들이 결국에는 정당 정치가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소수 개인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당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두 개로 나눠서. 갑자기 한숨이 또 나오는데 역시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해. 네, 말씀하십시오. 저 대선 나가면 뽑아주세요. 여러분들만큼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예, 가용 가능한 국가 예산을 통해서 XRP를 풀매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신혜수님이 중요한 포인트 집어주셨네요. 진짜 정치인들도 직업이죠. 직업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직업으로 참 잘 쓰고 있죠. 맞아요. XRP만큼 좋은 게 없다고요? 근데 사실 XRP의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저희랑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관심사고요. 또는 이제 미래 가격이 얼마나 될 거냐가 이제 저희한테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뭐 XRP가 뭐 퍼포먼스가 뭐 10만 TPS 나오느니 30만 TPS 나오느니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참 성공하겠죠? 리플사 성공 못하면 다 같이 샌프란시스코 가자고요. 브래드 갈리간한테 찾아가야죠. 손목 내놔라 이러면서. 그쵸, 국민연금으로 XRP 풀매수 해야죠. 떡상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튜어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또 화나셨네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근데 어쨌든 벌써 Q&A 시간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다방면에 뭐 차트 얘기도 하고 잠깐 지금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사람 사는 얘기?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방송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이야, 그래서 90분 넘게 방송을 하고 있었네요. 연금도 리플로 주면 대박이겠다고요? 연금을 XRP로 준다. 그런 날이 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XRP가 거의 보편적 수용성을 갖고 시장에서 그냥 화폐처럼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인과 이거 뭐 상인 간의 거래라던가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그거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런 현상이 닥쳐올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뭐 각 나라의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XRP가 법정화폐로,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또는 법정화폐처럼 쓰이기 시작하면은 각 나라의 법정화폐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리브라처럼 견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감히 좀 상상하기 힘드네요. 이거를 알고 있다면 제가 이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겠죠. 당연히 시골의 한나 서생이기 때문에 감히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미국 대통령 시켜준다고요? 시켜주세요. 미국 대통령 해보고 싶네요. 하고 싶다, 미국 대통령. 제가 말 한마디 하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막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을 또 다르게 하면 갑자기 전 세계 주식시장이 떡상하는 거잖아요. 야, 미국 대통령 할 맛 나겠다 진짜. 막말해도 되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말하고 막 TV 프로에 막 코미디언처럼 출연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참 미국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힘이 센 게 느껴져요. 그런 행동에 거침이 없는 거를 보면서 와, 확실히 전 세계 넘버 파워 자리구나, 넘버원 자리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진 관계로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마무리하는 얘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좀 부탁을 드리자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싫어하시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할 생각도 없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신공격이나 이런 거 적대하는 그런 관계로 마주하기보다는 저를 싫어하지만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셨다고 하면은 의견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좋습니다. 같이 서로 어떤 게 서로에게 유익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지,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갖고 인신공격하는 건 저도 못 참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인신공격하면 신고할 거야. 그러지 말고 같이 생각이 다르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화가 너무 나서 스트레스 풀어야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싫어요 누르고 댓글로 뭐라고 하세요. 인신공격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푸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학생 때 힘들었던 게 그게 저는 인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되게 강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전 몰입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노력을 했고 했지만은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좌절, 실망을 되게 많이 맛보면서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춘기라고 그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거를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요. 충분히 회사 생활도 하고 사람들 더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알 수밖에 없는 게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적대하고 막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서로 감정을 싫어할 수 있지만은 서로 원하는 거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이 자리에서 얻어낼 수 있다면 서로한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아까 차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차트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진리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피드백 하고 싶어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같이 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자 이렇게 좀 혹시나 좀 언짢으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오해 없이 곡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하루도 즐겁게 스타트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팩토리였고요.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바.